안녕하십니까. OBS 역사대기획 경기천년의 유인촌입니다. 앞에서 보신 이야기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사회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여준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이 세금 개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부자 증세니, 조세정의 실현이니 하는 말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조선시대에도 이와 똑같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세금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 말입니다. 일단 이 세금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가 왜 나오게 됐는지 당시의 사회 배경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14세기) 말 조선 왕조를 세운 신흥사대부들은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를 세우면서 무너져 내리는 고려 왕조로부터 몇 가지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조세제도였다. 세금 제도와 그 운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것이다. 조선의 조세제도는 조와 용, 그리고 조로 이루어진다. 조는 경작지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고 용은 성인 남성에게 부과되며 지역 특산품을 올리는 세금이 조, 흔히 말하는 공납이다. 조선은 어떤 원리가 있냐면 국가는 백성들에 대해서 너그럽고 보호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은 가능한 한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주들은 그걸 이용한 거죠. 전체 재정이 이만큼인데 토지에서 들어오는 몫이 자꾸 줄면 곡물에 대한 것이 자꾸 느는 거예요. 더군다나 곡물은 과세 대상이 고을에게 부과되어 있어요. 그 고을에 누가 낼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내겠어요? 그러나 사회제도가 변화하면서 조세제도에도 점차 균열이 생겼고 임진왜란 무렵에는 크게 문란해졌는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공납이었다. 공납은 고을에 부과되는 지역 특산품을 집집마다 나누어 낸다. 하지만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규모가 정해졌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의 몫이었다. 전복이 많이 나지 않는 제주도의 곡물이 전복으로 정해지자 제주 백성들은 남해에서 사다가 바쳐야 했고 밤이 특산물로 지정된 순천의 밤골은 관청 서리들이 세금으로 낼 밤까지 쓸어가 버리자 밤나무를 베어버렸다. 곡물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마련해서 중앙으로 올려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기후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생산 방식이 바뀌면은 그 지역에서는 생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 이제 그 곡물을 불산 곡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지역에서. 근데 조선 정부가 마련해둔 공안 장부, 공안이라고 하는데 공안에는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살인파의 영수 김종직이 지은 지리산 산행기 유두류록에는 공납할 특산물을 구하려는 백성들의 고통이 담겨져 있다. 가난한 백성이 눈보라를 견디며 밤낮으로 천길 산꼭대기에 엎드려 있게 하니 어진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참아 못할 일이다. 전체 세금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난 공납. 생업으로 바쁜 백성들은 공납물을 마련하러 다닐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공납을 대신해주는 방납업자였다. 그러나 방납업자들은 고충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 방납업자가 지방관청과 결탁해 자신을 통하지 않으면 공납을 할 수 없게 막고 폭리를 취한 것이다. 방납업자 때문에 물건값이 10배나 치솟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방납을 하게 되면 중간에 방납을 하는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원래 지불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이 방납업자가 관료들과 결탁을 해서 실제는 현물로 바칠 수 있는 것도 방납을 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물건도 비싼 값을 치르고 방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다. 심사 과정에서 지방 관리들이 농간을 부려 곡물의 몇 배를 더 내게 했는데 이를 점퇴라고 한다. 관리들에게 뒷돈을 주기 전까지는 공납을 할 수도 없었다. 방납, 그러니까 곡물의 납부를 막는다는 뜻이 방납입니다. 근데 그 방납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뭐냐면 점퇴입니다. 점을 찍어서 물리친다는 얘기예요. 그 일종의 뭐냐면 품질 검사예요. 근데 그 품질 검사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법 규정에 현물을 내도록 규정된 거예요. 현물을 내도록 규정됐기 때문에 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관공서에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권한을 여기서 점퇴가 이루어지고 그게 방납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상인과 관의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방납과 점퇴가 반복되는 공납은 그렇지 않아도 삶이 버거운 백성들이 감당하기에 너무도 무거운 짐이었다. 공납으로 인한 이 백성들의 고통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전조는 땅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역은 성인 남성이 부과 대상인 반면 이 공납은 마을에 공동으로 부과되는 세금이었습니다. 이 공납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 집이 달아나 버리면 마을에 다른 집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 그런 구조였던 것입니다. 공납을 피하기 위해 고향을 버린 사람들이 도적대가 됐다는 얘기는 실록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할 백성들이 사라지니 이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없어 나라의 재정 또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조선은 이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